선생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씩 땀 흘려 운동까지 하는데 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걸까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서 한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78살의 한 어르신께서 피검사 결과지를 손에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식단 일기를 포함해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훌륭했고 운동 습관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운동 끝나고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땀 흘리고 나면 갈증이 나서 건강에 좋다는 이 과일을 꼭 갈아서 시원하게 주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조용히 악화시키던 진짜 주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35년 경력의 노인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선량한 노력을 배신하는 등 뒤의 비수, 그 과일의 충격적인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엔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 과일만 끊어도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3위부터 1위까지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2위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여러분이 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 응급수술을 받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과일입니다.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탐스러운 포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포도가 왜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도 많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60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을 찾으셨던 74살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2바퀴씩 걷고 혈압약도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드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핑 도는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할머니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겨우 의식을 차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손자가 추석 선물이라고 사다 준 포도를 한 송이 다 먹었거든요.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그만. 근데 그걸 먹고 나서부터 속이 이상하더니 포도 한 송이 대략 500g 정도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넣는 작은 각설탕, 그걸 무려 15개나 한 번에 몸속에 털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혈기 왕성한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당분은 거뜬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마치 은퇴를 앞둔 늙은 일꾼처럼 기력이 쇠하고 지쳐갑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젊은 시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몸에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홍수처럼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쳐있던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당분들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며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포도를 드시고 30분만 지나면 우리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심장은 마치 마라톤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졸음과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당분 공격을 받아 비상사태에 빠졌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럼 포도는 이제 평생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걸까요? 김 할머니께서 퇴원하시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방법이 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딱 10알만 드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한 알씩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밥 먹고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을 철저히 지키셨고 지금은 혈당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달콤함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포도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은 없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대체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착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끈적끈적한 젤리와 같아서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포도처럼 혈당을 롤러코스터 태우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의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껍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혈당 걱정 없는 아침 식사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과 계피 요거트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잘게 썬 사과 반 개와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서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의 펙틴과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중으로 혈당을 꽉 잡아주어 하루 종일 몸을 가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포도나 다른 단 음식을 드셨다면 이것 하나만 꼭 실천해 주세요.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 안을 어슬렁거리거나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급격히 치솟는 혈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는 10분의 기적,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포도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2위와 1위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2위 과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2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과일입니다. 2위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니, 선생님, 바나나가 왜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하고 먹기도 부드러워서 노인들한테 최고라던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9살 최봉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에 좋다는 건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특히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식사로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평생 혈압약 한 번 드셔본 적 없는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한 달쯤 이어가자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파트 2층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고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몸이 축 처지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식단에 특별히 추가하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라 토마토 주스를 열심히 먹고 있지요. 그게 문제라도 됩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이 두 가지 음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할아버지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8mg의 칼륨이,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약 400mg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무려 1100mg이 넘는 칼륨을 몸속에 들이붓고 계셨던 셈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신장이라는 필터가 아무리 많은 칼륨이 들어와도 알아서 척척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거든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은 마치 필터가 절반쯤 막혀버린 낡은 정수기처럼 변해갑니다.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칼륨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최 할아버지께서 불안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낡은 정수기처럼 변한 어르신들이 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르며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 중에는 칼륨 배출을 억제해서 몸에 칼륨이 더 많이 쌓이게 만드는 성분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약의 협공으로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 역시 칼륨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자몽이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약과 만나 독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약들을 자몽과 함께 드시면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몽의 특정 성분이 우리 몸의 약분의 공장을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해되지 못한 약 성분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쌓여 간을 손상시키고 근육을 녹이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그야말로 조용한 암살자인 셈입니다. 그럼 선생님, 바나나는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까? 최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바나나는 일주일에 딱 한 개만 드십시오. 그리고 토마토 주스나 자몽처럼 칼륨이 높은 다른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지금 바나나 섭취를 일주일에 한 개로 줄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몸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세가 넘은 우리 몸은 20대 청년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예전에는 보약이었던 것이 이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바지런히 바나나를 챙겨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거기에 토마토 주스나 자몽까지 함께 드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대체할 안전하고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는 오히려 훨씬 더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뇌를 젊게 만드는 보석,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이나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노년기 간식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이 기억력 감퇴를 막고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이 운동을 꼭 따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다음 발목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쭉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쭉쭉 보내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칼륨 배출을 돕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영양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심장 건강에는 코엔자임 Q10과 마그네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의 에너지 생성을 돕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일은 여러분의 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제가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을 응급실로 실려오게 만든 과일, 바로 가을의 진미감입니다. 아니, 감이라고요? 감은 변비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다고 오히려 챙겨 먹으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 또한 의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의 사례를 겪고 난 후로는 가을만 되면 주변 어르신들께 감을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3살 박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감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 나는 이 떫은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을만 되면 매일같이 감을 3개씩 드셨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단단한 단감이 아니라 살짝 덜 익어 떫은 맛이 나는 땡감을 즐겨 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감 맛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감을 드시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더니 화장실에 가셔도 변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단순한 변비인 줄 알고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복통만 심해졌습니다. 결국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가족들이 부축해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배를 만져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배 속에서 딱딱한 돌멩이 같은 덩어리가 선명하게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CT 촬영을 해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와 장 속에 정말로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혹시 돌이나 흙 같은 이상한 것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평소처럼 그냥 감이 맛있어서 감만 먹었는데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을 막고 있던 돌덩어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감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께서 즐겨 드신 떫은 감에는 무려 30%에 달하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죠.
이 탄닌 성분이 우리의 위 속으로 들어가 위산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 반죽이 물을 만나 굳어지듯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생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감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 아드님이 물었습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위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물을 빨리빨리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탄닌이 굳어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의 근육도 힘을 잃고 약해집니다. 마치 힘이 빠진 낡은 반죽 기계처럼 움직임이 굼떠집니다. 그래서 감의 탄닌 성분이 위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결국 돌덩어리를 만들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배를 열어 위에 가득 찬 위석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는 아주 큰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선생님, 단감은 괜찮겠네요? 떫은 감만 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단감에도 탄닌 성분은 분명 들어 있습니다. 떫은 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10% 정도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이 정도의 양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을 빈속에 드시거나 우유, 두유 같은 단백질, 음료와 함께 드시면 위험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훨씬 더 단단하고 큰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감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구나. 박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시면서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정말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딱 1개만 드십시오. 그것도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반으로 쪼개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빈속에는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감이라도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면서 말이죠. 그 대신 제가 추천해드린 사과나 배를 즐겨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목숨을 걸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떫은 감은 정말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을 대신할 최고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단연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아주 풍부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탄닌 같은 위험한 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천연 소화제로 불리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어르신들의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의 속을 편안하게 덮여줄 특별한 건강 간식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 생강 꿀찜입니다. 배의 윗부분을 뚜껑처럼 자른 뒤 숟가락으로 씨 부분을 파냅니다. 그 안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김이 오른 찜기에 20분 정도 쪄서 드시는 겁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관지에도 좋아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시계방향 복부 마사지를 꼭 해보십시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번 정도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을 깨워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장내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위와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과일 3가지와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평생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해 드려서 90% 이상 성공을 거둔 3주 습관 교체 실전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건강한 과일 습관을 몸에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포도, 바나나, 감,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까지. 대신 우리가 즐겨 먹어야 할 안전한 과일은 사과, 키위, 배, 그리고 블루베리와 파파야입니다. 이제 3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는 절반 줄이기 기간입니다. 기존에 드시던 위험한 과일의 양을 정확히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매일 포도 한 송이를 드셨다면 반 송이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안전한 과일 한 가지로 채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드셨다면 바나나 1개와 키위 1개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서서히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는 완전히 끊기 기간입니다. 이제 위험한 과일들은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두 안전한 과일들로 채우는 겁니다. 포도가 생각날 때는 사과를, 바나나가 당길 때는 키위나 블루베리를, 감이 먹고 싶을 때는 배나 파파야를 드세요. 몸속의 나쁜 습관을 뿌리 뽑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주는 습관 굳히기 기간입니다. 아마 3주 차쯤 되면 더 이상 위험한 과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과일 습관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확히 3주가 지나면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3주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냉장고 대청소를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포도, 바나나, 감을 모두 꺼내 가족들에게 주거나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야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과, 키위, 배로 가득 채워 넣으세요. 두 번째,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건강을 위해 포도, 바나나, 감은 먹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위험한 과일을 사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감 말고 배 사다 줘라. 그게 진짜 엄마 위하는 기다. 아드님도 그 뜻을 이해하고 지금은 배만 사다 드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주의하세요. 과일 코너에 멈춰 서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을철에 탐스럽게 진열된 감의 유혹을 과감히 지나치셔야 합니다. 장 보기 전에 사과 3개, 키위 5개, 배 2개처럼 미리 메모를 해가서 적어둔 것만 사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식당에서도 조심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포도나 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과일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5번째, 대체 간식을 미리 준비하세요. 과일이 갑자기 당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전한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사과를 씻어서 조각조각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거나 키위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꿈꾸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평생 고생한 배우자의 손을 잡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마음껏 떠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라는 것은 결코 비싼 보약을 먹거나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십시오.